위를 전부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위가 없으니까 남은 식도하고 이 식도 부위하고 이 공장을 연결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수술법을 위전절제술 한 후에 식도와 공장을 연결한다고 해서 식도공장문합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절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즉 위를 부분 절제할 것이냐 위를 100% 제거하는 위전절제를 할 것이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암의 위치가 됩니다. 암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 부분 절제가 가능하고, 암의 위치가 식도에 가까운 위 상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를 100% 제거하는 위전절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경우에는 암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암의 위치가 상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주로 아래쪽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위 부분 절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위전 절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위암의 위치가 점점 상부에서 발견되는 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위전 절제의 빈도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암이 있으면 고기만 드러내면 될 텐데 왜 위를 많이 제거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암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암은 위벽을 따라서 미세 암세포들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위 조직을 같이 포함해서 제거를 해야 나중에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최소한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위 조직을 2cm 이상 제거해야 되고요.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3cm, 경우에 따라서는 5cm 이상을 포함해서 제거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위절제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제거해서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위벽을 따라서 암세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 정상적으로 보이는 위 조직을, 위점막을 충분히 포함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를 제거해야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암의 수술은 위암과 주위의 림프절과 그다음에 재건술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어떠한 수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연령, 영양 상태, 또 병의 진행 정도, 또 외과 의사의 숙련도나 경험을 고려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암의 수술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안전해야 되고, 또 암이라고 하는 병은 수술 후에 재발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근치도를 높이는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술한 후에 기능이 보존되는, 즉 환자의 삶의 질이 유지되는 그러한 수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외과 의사의 역할이고 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래의 그 위암 수술은 길게 피부 절개를 해서 개복하고, 수술하면서 가위나 칼을 많이 사용해서 수술함으로써 수술 중에 출혈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수혈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서 약 15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해서 모든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에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수술함으로써 수술 중 출혈을 최소화하고 수혈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혈관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로 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만, 가는 혈관인 경우에는 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출혈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부학적 구조상에서 이 혈관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런 면을 따라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플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혈관 그 플레인을 그 면을 이제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거의 출혈을 되지 않고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런 전기 소자기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거의 출혈 없이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역시 깨끗한 수술 시야, 출혈 없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수술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또한 콧줄이나 심지를 넣지 않음으로써 환자분들은 별 고통 없이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술들이 숙련되면서 수술 시간이 2시간 내외로 아주 짧은 수술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환자분들의 수술 후 회복이 빨라져서 대개 일주일 내지 7, 8일이면 집에 돌아가셔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된 위암 수술의 시대가 왔습니다. 위암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암병변을 포함해서 충분한 거리를 포함해서 위절제를 적절한 위절제를 하고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영역 림프절을 적절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기능을 보존해주는 적절한 위 재건술, 소화관 재건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점은 근치도를 상실하지 않고 근치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수술 후에 삶의 질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술식을 선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위암 수술의 기본이며 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자신의 유두를 드러내는 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각 주에선 이 같은 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매년 8월 첫째 주는 유니세프에서 정한 세계 모유 수유 주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나쁜 엄마 젖이라고 해도 어떤 분유보다 낫다고 하는데요. 밝혀도 끝이 없다는 모유의 신비. 다음 이 시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